안녕하세요. 반값보험료 만들기입니다. 오늘은 보험 뉴스 골라 읽기라는 제목으로 생명보험 설계사 60% 1년 내 퇴사, 고아계약 괜찮나? 라는 제목의 기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내 보험을 가입해준 설계사가 1년 내 한 60% 이상이 퇴사를 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관리해주는 분이 없을 수 있으니까 그럼 고아계약으로 하는 거죠. 그거를 이런 상황이 괜찮은가? 그런 내용의 기사인데 제 의견도 한번 드려보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만한 뉴스 기사들이 있으면 앞으로 이 제목으로 한번 계속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볼 뉴스 기사는 머니S 신문사의 전민중 기자님이 2021년 12월 9일 날 작성한 기사 내용입니다. 제목은 아까 말씀드린 거랑 똑같고요. 자, 쭉 읽어보면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생명보험사 설계사 10명 중 6명은 입사한 지 1년 안에 퇴사하면서 고아계약 급증이 우려된다. 설계사 정착률이 낮으면 보험계약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고아계약이 증가해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개 생명보험사 설계사의 13개월차 평균 등록 정착률은 41.5%로 집계됐다. 13개월차 정착률이란 1년 이상 영업을 이어간 설계사의 비율이다. 이 내용만 봐도 사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근데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고 지금까지 계속 이래 왔습니다. 평균 수치는 그냥 비슷비슷해요. 다 거기서 거기죠. 이분들이 퇴직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할 수도 있고 아니면 대부분 설계사가 가족 영업 아니면 또 지인 영업 그것들이 다 끝나고 더 이상 수익 창출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퇴사하거나 아니면 또 다른 회사로 옮겨가거나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다행히 또 다른 좋은 설계사가 배정이 돼서 관리가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새로운 설계사가 이제 배정이 되더라도 그 설계사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나한테 신규 계약을 뽑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관리 잘해준다고 돈이 더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것저것 물어보고 뭐 보험금 청구하고 하면 귀찮아지기만 하지 더 이상 수익 발생은 안 되니까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도 생기는 거죠. 계속 기사 보면 13개월 차 설계사 등록 정착률이 가장 낮은 곳은 뭐 DGB생명 7.1%, 그 다음 KB 15.4%, 오렌지 21%, 25%, 26% 이렇게 낮은 데도 많네요. 그래서 보험사의 설계사들이 13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했다. 보험 설계사 정착률이 가장 높은 생명보험사는 ABL생명이다. 여기는 58.2% 정도 나왔고 그 다음 미래에서도 52, 프루덴셜 49.6 뭐 이렇게 쭉 나오네요. 그럼 생명보험사 평균이 41.5%였는데 손해보험사는 어떤가? 그럼 보면은 12개 손해보험사 설계사의 13개월차 평균 등록 정착률은 57.6%로 집계됐다. 생명보험사보다는 훨씬 낮네요. 낮지만 그래도 결국은 뭐 50%대니까 1년 내에 절반 정도는 퇴사하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절반보다 조금 적게 퇴사하신다. 그런 개념이죠. 하나손해보험의 13개월차 설계사 등록 정착률이 41.5%로 최저 수준이었고 최저가 41%니까 생명사보다는 그래도 높네요. 생명사에서는 아까 뭐 7%, 15% 이렇게 나왔는데 그리고 메리츠화재 46, 롯데 48%, 그 수준은 낮았고 가장 높았던 곳은 MG손보가 높다고 합니다. 75%, 그 다음 삼성화재 68%, 현대 69%, DB 69%, 그 정도 수준인데 여기 보시면 삼성화재, 현대, 뭐 DB 여기 다 대형사잖아요. 이 대형사들이 잘 버티는데 MG손보는 대형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았네요. 뭔가 특별히 더 좋은 뭐 보상이 있는지 뭐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자세히 몰라도 MG가 높다는 게 좀 특이한 현상이긴 합니다. 계속 이어보면 설계사 이탈은 직접적으로는 회사의 영업력 손실을 초래하고 채용, 교육, 훈련 비용의 증가를 유발한다. 설계사 들어와서 교육시키고 뭐 비용 들어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꾸 나가면 거기에 돈이 계속 들어가잖아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그러다 보면 그게 결국 비용의 증가니까 사업비가 인상되는 거죠. 가입자한테도 별로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유지율 관리, 보험가입자가 길게 유지하게끔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관리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수익성, 기업 평판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여러 가지 안 좋은 점이 당연히 많겠죠. 특히 전속 설계사 이탈 증가는 승환 계약 등 불안전 판매 가능성을 높이며 고아 계약까지 유발한다. 그래서 중요한 건 고객에게 적합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지며 소비자 보호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꼭 뭐 새로 나오는 문제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과거부터 똑같이 이래오고 있었습니다. 뭐 새로 생긴 문제들도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매월 말일 집계된 고아계약의 합산 규모가 439만 건, 이건 계약은 3,094만 건을 기록했다.
이만큼들이 잘 관리가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하계약으로 인해 관리해주던 설계자들이 없어지면 고객은 자신이 제대로 관리를 받지 못한다는 불안의식을 갖게 될 뿐 아니라 해당 보험의 보험료 연체 사실 등의 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보험이 실효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담당 설계사가 계속 관리해주고 하면 매우 좋죠. 그럼 정말 바람직한데 그럼 뭐 보험료 연체가 되더라도 연락을 주고 관리를 할 수 있겠죠. 보험금 청구하는 것도 잘 받아주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것들이 그렇게 잘 안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1년 등록 정착률이 요 정도인데 2년, 3년, 4년, 5년, 뭐 10년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대부분 뭐 20년나 30년나 그렇게 하는데 그때까지 내 보험 가입해준 설계사가 끝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입한 보험도 수없이 많은데 설계사가 같은 설계사로 유지된 거는 단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도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요. 가입할 때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 다 하면서 가입이 사실은 되지만 우리가 설계사를 끝까지 의지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라는 게 현실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계약은 보험회사랑 보험 가입자 간의 계약이에요. 그 중간에서 설계사가 뭐 징검다리 역할로 도움을 주고 하긴 하지만 결국은 회사랑 나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설계사가 뭐 도중에 잘못했다고 설계사가 책임지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계사가 끝까지 책임져 주지도 못하고요. 결국은 뭐냐면 보험을 너무 어렵게 보지 마시고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이렇게 공부해서 중요하고 간단한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2+1 기준으로만 해서 그 보험에 대한 정보들만 내가 충분히 잘 아는 게 더 중요하다. 설계사를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영상들 보면서 공부도 하시면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정보들만 우리가 잘 인식하면 뭐 보험금 청구받고 하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거든요. 모르는 거 있으면 보험회사에 그냥 전화하셔도 돼요. 이 특약이 뭔지 모르겠다. 전화하셔도 됩니다. 저도 가끔 애매한 뭐 보장 관련한 것들 그냥 보험회사에 전화하면 그쪽에서 설계하고 보험 관리하는 쪽으로 연락을 해줘요. 그래서 다 알려줍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사를 너무 의지하지도 마시고 나를 도와줬던 설계사가 이제 나갔다고 너무 실망하실 필요도 없고 어차피 그런 거다. 오히려 내가 내 실력을 키우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 기사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기사들이 있으면 하나씩 찾아서 이렇게 또 설명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마칠게요. 감사합니다.